이렇게 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주택을 보유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디딤돌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집을 다 대출해주는 건 또 아니고 조건이 따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요즘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큰 이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죠. 계속해서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 등골이 휩니다, 휘어요. 점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꿈이 쪼그라들다가 사라져버릴 것 같지 뭐예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도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진짜 정말 중요해요. 구독 누를 때 되지 않았니? 신용대출 금리 1%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1%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1000만 원에 1%라고 하면 10만 원이죠? 그럼 1억에 대한 1%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주택 구매하는데 대출받는 한도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몇 천만 원 대출받아도 될 일이 아니고, 대출받는 금액이 억 단위가 되면 이자가 단 1%라고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돼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사려는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고, 최대 한도는 2억까지, 조건에 따라서 6천만 원 정도 한도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LTV 70%, DTI 60%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잠깐. LTV와 DTI가 뭔지 헷갈리신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고 오세요. 영상은 여기. 금리는 최소 연 1.85%에서 2.4%까지 가능하고,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1.5%까지 가능합니다. 1%대 주택담보대출이라니. 대출 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월 납부 금액도 최대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다주택이 없어야 돼요. 이미 집이 있거나 상속이나 증여, 재산 분할 등등의 이유로 주택 매매를 체결한 사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디딤돌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들은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디딤돌의 소득 조건은 부부의 합산이 연 6천만 원 이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 7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순 자산이 3억 9,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꿀팁! 예비 신혼부부들의 연소득 합산 기준으로 보면 6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간혹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예비부부 중에 한 분이 대출을 먼저 받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너무 대놓고 했어요? 내가 사고 싶던 그런 모든 집을 다 대출해주는 건 또 아니고 조건이 따로 있어요. 대출 승인일 기준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준은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매매가액 중에서 제일 낮은 걸로 측정을 합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가능해요.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는데 면적 조건이 85제곱미터보다 커! 아니면 주택 가격이 막 6억이야! 이러면 대출 안 되는 거예요. 띠로리. 대출을 받고 1개월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년 이상 친거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받았던 대출금을 그대로 다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꼭 잊지 말고 전입신고해주세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U 보금자리론, 아낌 2 보금자리론, T 보금자리론으로 나뉘면서 한도는 동일하게 LTV 70%, 최대 한도 3억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4억까지도 가능해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아낌 2 보금자리론이 최저 2.15%부터 시작하고 최대 2.5% 고정금리입니다. 구독 누를 때 되지 않았니? 이 변동금리가 아니라는 게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혹여나 금리가 오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대금리 적용도 있지만 반대로 투기지역은 0.1% 부가금리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부가금리라는 건 뭐예요? 금리를 더 받는 거예요. 0.1%.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로 부부 또는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집이 없거나 본인 명의의 집이 한 채가 있는 경우까지 대출 진행이 가능해요. 특이하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어째서 한 채의 자가는 허용이 되는 걸까요? 정부 자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유 중이었던 한 채의 주택은 2년 이내에 처분 계획이 있어야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소득은 미혼이거나 기혼자의 외벌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 합산 기준은 8,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다자녀 가정은 최대 1억까지도 가능해요. 보금자리론은 등기부등본상 주택만 허용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가능하지만 주거용을 포함해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곳들은 대출이 불가해요. 주택은 시세 6억 원 이내의 주택만 가능한데요. KB시세 일반 평균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KB시세 미공시인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정보의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중에서 디딤돌이 금리가 더 낮으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디딤돌은 또 한도가 낮아서 그게 고민이실 거란 말이죠. 정말 다행히도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두 개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LTV 70% 미만으로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디딤돌을 먼저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보금자리론으로 더 받으시면 되는 거죠.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랑 정부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랑 얼마나 다른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4억에 LTV 70%라고 하면 대출 한도가 2억 8천만 원 나옵니다. 디딤돌 2억 기준에 1.5%, 보금자리론 8천만 원 기준에 2.15%, 시중은행 2억 8천만 원 3%를 계산해 볼게요. 요 두 개의 총 합산 이자만 30년에 7,711만 224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시중은행 30년간 총 이자 금액만 1억 4,497만 6,866원이에요. 정부 자금 총 이자 금액이랑 시중은행에서의 총 이자 금액 차이가 약 6,7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왜 정부 자금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와, 자격 조건은 까다로울지 몰라도 시중은행보다 더 꼼꼼히 챙겨서 낮은 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꿀팁! 여러분, 더 대박인 거 얘기해드릴까요?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은 매달 내가 납부한 이자를 소득공제도 해줘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조건만 된다면 꼭 정부 자금부터 알아보시고 대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가끔 기사를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은 정년까지 일을 해도 서울에 집 하나 사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정말 의욕이 떨어지죠.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 상세 내용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거라면 주택도시기금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하셔서 자격 조건을 꼭 재차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렴하니까요. 남들 다 똑같이 내는 이자지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정부 자금 잘 이용하셔서 적은 이자 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누를 때 되지 않았니?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게요.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마지막만 그렇게 밝아요? 집에 갈 수 있잖아.